안녕하세요. 1타 ERP 정보관리사 김지수 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오프라인 과제로 2020년 4회 재무회계 문제가 나갔습니다. 4회 문제 풀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의 기본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입니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작은이 아니라 우리 큰 항목부터 배열하기로 하여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배웠었습니다. 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도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는 입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2번입니다. 단기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이었다면 판매비와 관리비로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단기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기타의 대손 상각비가 되어 영업의 비용이 됩니다. 따라서 영업의 비용은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재무제표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주기가 아니라 우리 주석이 포함이 됩니다. 또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외에 하나 더 자본 변동표까지 우리가 재무제표에 포함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4번과 5번 풀어보겠습니다. 4번.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2019년도 결산 후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대손상각비와 함께 재무상태표에 계상되는 대손충당금의 기말잔액은 각각 얼마인가의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1월 1일 기초 대손충당금은 1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7월 31일 날 이제 거래처의 파산으로 인해 매출채권에 10만원 대손 처리를 하였다라고 되었습니다. 따라서 먼저 7월 31일자로 분계가 대손 충당금의 잔액을 먼저 사용해서 차변에 대손 충당금 10만원, 다음 대변에 매출채권 10만원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고 나서 이제 기말 결산으로 가겠습니다. 12월 31일 기말 매출채권 잔액은 이제 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회수 가능한 가액은 45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되돌려받지 못하는 회수 불가능한 금액은 500만원에서 450만원을 제외한 50만원이 되겠죠. 자, 일단 우리 대손충당금의 잔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대손충당금 잔액 원래 10만원이 있었는데 10만원 사용해 버렸습니다. 따라서 우리 잔액은 0원이 남아 있겠죠. 따라서 이 0원에 따라 50만원의 대손충당금을 더 설정을 해줘야 된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월 이제 31일 날 분계는 대손 상각비
50만원과 대손 충당금 50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대손 충당금과 관련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대손 충당금과 관련된 정의 및 해당하는 분계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성 본부는 장부상 기말 상품이 100개였으나 실제로 재고조사를 한 결과 90개가 남아있었다. 기말 상품의 단가는 200원이고 감모 손실은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재고자산 감모 손실의 금액에 대해서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분류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고자산의 감모 손실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상적으로 감모했을 때와 비정상적으로 감모했을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감모한 경우에는 매출 원가에 가산하게 되지만 비정상적으로 감모했을 경우에는 영업의 비용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감모 손실이 정상적으로 발생하였을 경우이기 때문에 먼저 영업의 비용이라는 것은 되지 못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재고자산 감모 손실의 금액을 구해보겠습니다. 재고자산 감모 손실의 금액은 일단 장부상의 개수에서 실제 개수를 빼준 후에 계단 단가를 곱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장부상의 개수는 100개이고 실제 개수는 90개이므로 10개 곱하기 200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2,000원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되겠죠.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영업용 트럭을 어음을 발행해서 외상으로 구입한 경우 대변에 이제 기재해야 하는 계정 과목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분계는 자, 차변에 일단 차량 운반구가 될 것이고 대변에는 상품 이외의 것을 외상으로 구입했으므로 미지급금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7번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네, 맞습니다. 4번입니다. 자, 선일자 수표라는 것은 현금으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 우표 또한 그렇게 된다는 거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ERP 시험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이런 설명이 굉장히 자주 나오므로 이렇게 분류되지 않는 것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문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상품을 매출하는 주생산성 본부의 단기 상품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출 원가를 구할 때 우리는
기초상품 재고액에다가 단기상품 순 매입을 더하고 그 다음에 기말 재고액을 빼주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대로 구할 수 있을 텐데 여기 문제에 보시면 매입 운임과 매입 애누리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 운임과 매입 애누리를 총 매입액에서 계산해 주어 순 매입액을 구해 주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임 같은 경우는 더해주고 애누리 같은 경우는 빼줘서 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단기 순 매입액은 그렇다면 700만원에서 40만원을 더하고 10만원을 뺀 나머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순매입액은 710만원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기초와 기말을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금액은 3천만원이었고 기말 상품 재고액은 700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구해준다면 3천 10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주 생산성은 다음과 같은 결산 자료를 누락하였다. 이로 인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과소 및 과대 효과를 표시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결산 시점에 본사 건물, 화재, 보험료, 선급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용해야 할 계정 과목은 우리 선급 비용이 되겠죠. 그리고 선급 비용이 자산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가 이제 미계상되었으며 보험료는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이때 비용 처리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 보험료를 지급 시에 분계가 보험료 50만원 그 다음에 현금 50만원이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 시에 분계가 차변에 있던 보험료가 대변으로 가고 아까 말했던 선급 비용이 차변으로 올 것입니다. 이렇게 분계를 해 주었어야 됐는데 미계상되었다, 누락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선급 비용 자산은 과소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보험료 비용은 과대 계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10번. 다음 내용을 보고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입니다. 자, 자본 잉여금에 포함되는 것은 정답 1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계정 과목들은 자본 조정에 포함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11번 다음 중 제조기업 주 생산성의 손익계산서에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하여야 하는 거래는 무엇인가 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공장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나 공장 건물에 대한 보험료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 원가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단기매매증권의 처분 시 만약 장부가액이 처분가액보다 크다 하는 경우는 이때 단기매매 처분 손실이 생길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영업에
비용이 되겠죠. 따라서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는 건 영업부 사원, 본사의 직원, 급여만이 해당될 것입니다. 다음 12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 자료에 의한 거래가 순서대로 반영될 경우 기말 재무상태표상 단기 차입금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당좌 차월 계약 한도 범위액은 300만 원이다 라고 합니다. 자, 기초에 당좌 예금 잔액은 500만 원이었고 기중에 매출 통해서 당좌 예금 입금액이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출금액은 240만 원이었죠. 따라서 우리 당좌 예금 잔액이 얼마인지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당좌 예금 잔액은 360만 원이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기중에 당좌 수표를 미리 발행을 해놓은 게 600만 원이라고 합니다. 600만 원. 발행한 금액이 600만 원이다. 따라서 우리가 600만 원에서 360만 원을 빼주면 이 240만 원이라는 금액이 당좌 차월이 될 것입니다. 자, 당좌 차월은 회계 개정 과목으로 단기 차입금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12번 문제까지 해결해 보았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회계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정답은 맞습니다. 2번입니다. 회계 감사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이제 회계의 감사자인 역할일 것입니다. 감사인 혹은 감사자의 역할이 될 것이다. 그래서 13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생산성은 다음 주말에 수정 경영 계획을 발표하기 위해서 이번 주말까지 분기 말에 매출 예상 자료를 요구하였다.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은 입니다. 자, 이번 주말까지 그때까지 그 적시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라기 때문에 2번 적시성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번입니다. 다음 보기를 참고할 때 당기의 재무보고에 미치는 영향은 입니다. 결산 시에 미지급된 급여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미지급 비용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지급 비용이 부채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겠죠. 이 500만 원이 계상되지 않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분계는 자, 차변의 급여 500만 원, 대변의 미지급 비용 500만 원이 될 것입니다. 자, 이 누락된 분계를 봤을 때 급여라는 비용은 과소 계상될 것이고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 역시 과소 계상될 것입니다. 비용이 과소 계상됨으로 당기 순이익은 과대 계상되겠죠. 이를 참고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가 과소 계상된다. 그 다음에 자산은 영향이 없다. 마지막으로 당기순이익이 과대이므로 자본 역시 과대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발생주의에 의해 회계 처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발생주의라는 것은 현금 수입 지출과 관계없이 수익을 획득하거나 비용이 발생되었을 때 인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발생주의의 반대는 현금주의가 되겠죠. 자, 현금주의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대금을 지급한 경우이므로 현금이 실제로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1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맞습니다. 4번 동일한 경제적 사건이나 거래에 대하여 동일한 측정 방법을 적용할 경우 다수의 독립적인 측정자가 유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중립성이 아닌 검증 가능성입니다. 자, 이는 지금 동일한 조건을 적용했을 때 다수의 독립적인 이제 측정자가 다 동일한 혹은 유사한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검증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검증 가능성이 되겠지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회계 보고서로 작성되는 재무제표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곳은 무엇인가 입니다. 아까 비슷한 문제를 풀어봤었습니다. 자, 지금 정답은 다 주기가 아닌 주석을 포함해야 하고, 따라서 정답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를 포함하는 게 재무제표이므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다음 중 현금흐름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재무활동, 투자활동, 영업활동에 대한 현금흐름 정보를 제공하는 정태적인 게 아니라 우리 동태적인 보고서입니다. 자, 정태적이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동태적이라는 것은 움직인다라는 의미입니다. 현금 흐름을 봐야 하므로 우리 현금 흐름표는 동태적 보고서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번입니다. 자,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거리가 먼 것은 입니다. 역시 아까와 유사한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선일자 수표 이외에 우리 우표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21번입니다. 이도 아까 대손충당금 관련된 문제와 유사한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20년도 결산 후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당기 대손상각비와 재무상태표에 계상되는 대손충당금의 기말 잔액은 각각 얼마인가 입니다. 자, 기초 잔액이 먼저 14만원이 있었고 4월 31일 날 매출채권이 대손 처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한 분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31일 먼저 대손 충당금 잔액 먼저 사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충당금 10만원 그리고 대변의 매출채권 10만원 이렇게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잔액에서 대손충당금을 제외해줬으므로 잔액은 4만원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말을 보도록 합시다. 기말의 매출채권 잔액은 500만원이고
이 중에서 회수 불가능한 금액은 15만원이라고 했습니다. 15만원으로 추정됐다라는 것은 이것이 대손 충당금이 된다라는 것이겠죠. 자, 대손 충당금이 그래서 15만원이고, 자, 우리가 잔액이 4만원이었으므로 대손 상각비를 추가로 설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5만원에서 4만원을 뺀 나머지 11만원에 대한 대손 상각비를 설정을 해줘야겠죠. 대손 상각비 11만원, 그리고 대손 충당금 11만원을 해주어 대손 충당금 같은 경우는 15만원이고 대손 상각비 같은 경우는 11만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22번과 23번 문제입니다. 22번은 다음 항목들 중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맞습니다.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개발비의 경우에는 아직 연구 단계에서 발생했으므로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23번입니다. 주무릉은 2020년 4월 1일 증자를 통해 액면금액 5,000원의 보통주를 100주. 자, 그러면은 우리 50만원이겠죠. 50만원짜리를 자 6,500원에 발행하였다. 따라서 65만원이 될 것입니다. 자, 원래보다 초과하여 우리가 주식을 증자하였습니다. 자, 발행하였으며 수수료를 이제 1,000원을 차감한 나머지는 현금으로 입금되었다 입니다. 이 거래에 대해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이 50만원이라는 것은 대변의 자본금이 될 것입니다. 자본금 50만원. 그리고 이제 현금으로 돈이 입금이 되었으므로 보니까 65만원일까요? 아닙니다. 1,000원 수수료를 빼줘야 하므로 64만 9천원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차변 대변을 맞춰주면은 14만 9천원이 자 주식을 초과해서 발행했으므로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산은 증가 그리고 자본도 증가하였으므로 가다가 정답이므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24번, 25번, 26번이 남아 있습니다. 자, 24번 보겠습니다. 주 생산성은 장부상의 기말 상품이 100개였으나 실제로 창고 재고를 조사한 결과 80개가 남아 있었다. 기말 상품의 개당 구입 단가는 이제 100원이고 감모 손실은 모두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주 생산성의 재고 자산 감모 손실 금액과 분류로 올바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아까 정상 감모와 비정상 감모를 봤을 때 정상 감모는 매출 원가에 포함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감모 손실에 대해서는 장부상의 개수 100개에서 그리고 실제 개수인 80개를 뺀 후에 자, 개당 단가 100원을 곱해주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0원이 되겠죠. 정답은 자 3번입니다. 자 25번 보겠습니다. 자 25번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입니다. 정답은 네, 4번입니다. 단기 매매 증권은 기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면은 맞습니다. 그러나 평가 시 발생하는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이 아니라 우리 이것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25번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26번 보겠습니다. 자, 26번. 주한국은 2009년 8월 1일 대한의 보통주 20주를 증권거래소에서 주당 8,000원에 수표를 발행하여 장기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면서 매입수수료 2,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 다음에 주한국은 2009년 이제 10월 1일에 대안의 보통주 중 이 5주를 주당 9,000원에 매도하였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매도 시에 인식할 유가증권의 처분이익은 얼마인가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얘는 우리 일단 만기 보유 증권이 아닌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가 될 것입니다. 자,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보유를 하면서 중간에 매도가 가능하므로 매도 가능 증권이고, 매도 가능 증권의 경우 이제 수수료 비용이 발생을 하면 수수료를 포함하게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따라서 우리 8월 1일자 분계가 다음과 같이 수행이 될 것입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 원래는 둘이 곱해서 16만원이 될 테지만, 자, 여기 매입 수수료 때문에 매도 가능 증권의 금액이 16만 2천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좌 예금으로 거래를 하였으므로 당좌 예금 16만원, 그리고 현금이 2,000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주당 금액은 우리가 16만 2천원을 20주로 나누어 주당 8,100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10월 1일 날 10주만 처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처분할 때 현금 등으로 이제 팔았을 것이고, 자, 현금 등으로 써주고, 자, 이를 9,000원에 매도하였으므로 원래는 4만 5천원을 받습니다. 근데 기존의 주당 금액이 8,100원이므로 자, 매도 가능 증권은 8,100원 곱하기 5주 해서 지금 4만 500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차변과 대변으로 나눠줘서 금액을 구했을 때 여기 처분 이익이 발생을 할 것이고, 처분 이익은 4,500원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500원입니다. 자, 여기까지 총 26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재무회계 관련한 기초 이론이기 때문에 이 정도 문제만 풀 수 있으면 ERP 정보관리사 2급 회계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